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25%, 그리고 코스닥은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또 1조 4천억 정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아랫게는 2조 팔았고, 어제는 2조 7천억 팔았고, 그리고 오늘은 1조 4천억을 팔면서 한 며칠 시장 하락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 제끼는 거는 미국에서 돈이 줄어들까 이런 우려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경제 지표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 자, 요 미국의 물가 있죠.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래요.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발표된 게 4.2%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4.2%나 상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다시 뭐 돈을 채권 매입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뭐 살펴본 김에 이 물가 상승률 좀 정기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래요. 미국 물가가 이렇게 최근에 오른 거 갑작스럽게 가파르게 또 많이 오른 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을 상황을 쭉 보면은 이게 미국은 참 이런 데이터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정말 신기합니다. 1950년도 이때 뭐 거의 물가가 20%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또 19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미국이 좀 힘들 때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올 때 그때가 물가가 이까지 뭐 거기 올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뭐 또 요 정도였고 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뭐 요 정도였어요. 뭐 멀리 보면 그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죠. 이건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한다고 해서 전혀 졸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싸게 사보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KDI에서 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경제 전망 해가지고 2021년도 상반기 경제 전망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세금 내가 만드는 자료들이다 아닙니까? 세금 아깝다 하지 말고 실제 보고서 투자에 활용하십시오. 자, 이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께 보여드린 자료는 한 140페이지 정도 됐는데 지금 보는 자료는 198페이지나 됩니다. 굉장히 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적으로 말하는 어떤 내용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경제기관에서 이걸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기관에서도 사각형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각형입니다 라고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 사각형이네요 라고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도 사각형이 맞습니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서 다른 기관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되는 내용은 다 대동소이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들을 볼 때 관점의 차이도 있고 또 바라보는 각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그 디테일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이거 보세요. 뭐 유튜버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신문 보면서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좀 종목 하나 달라고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고 공부해서 직접 발굴하십시오. 그리고 달라고 해서 옛더무라고 던져주는 종목이 정말로 좋은 종목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돈 벌어야 될 건데 계속 종목 던져주는 거나 받고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진짜로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자료는 이 많은 분들께서 거의 뭐 석사 박사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각기 자기 분야, 각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쭉 해서 모은 겁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경제 전망, 또 그리고 뭐 2부에서는 경제 현안 분석, 그리고 3부에서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다 보기는 힘들고 지금 한 요 정도까지는 제가 좀 볼 생각입니다. 이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이 정부 당국에서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도 요걸 봄으로 인해서 그러면 정부 당국자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KDI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답니다. 2021년에 수출이 개선되며 3.8%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2022년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3%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상당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보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리고 2022년이 내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2021년은 수출주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수출주, 수출 관련주. 그럼 우리나라 수출은 뭐 있어요? 물론 뭐 앞에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 뭐 그리고 자동차, 또 그리고 뭐 석유, 뭐 이런 거, 석유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민간 소비니까 내수주가 요때 내년에 괜찮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내수주가 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좀 돈을 돌려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출주 쪽으로 비중을 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경기 민감주 이런 거. 그런데 나 지금 돈이 없고 나는 버는 족족 계속 좀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민간 소비 관련주, 내수주를 지금부터 좀 싸게 하나씩 모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시장에서 돈 돌아가는 거 쭉 보면 내수 관련주에서 하나씩 사는 종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계속 돈 생길 때마다 하나씩 물량을 모아가다 보면 내년에는 좀 비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뭐 지역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힘들다. 아직도 사람들이 이동을 잘 못하지만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집단 면역이 먼저 형성이 되어가는 국가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경기가 원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게 해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수출 관련해서 설비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는데 민간 소비와 건설 뭐 투자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출 관련해서는 반도체 똑같죠?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것들 괜찮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또 그리고 앞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주 21년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내수 관련주는 내년에 괜찮겠고, 그래서 회복이 좀 다르다, 불균형하다, 대충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올해 내년 뭐 경제 전망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반등한 다음에 올해는 좀 크게 성장했다가 내년에는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올해 크게 성장하니까 연준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우려, 제가 사람들이 돈이 줄어들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자꾸 연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요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가가 당장 좀 오른다고 해서 이 물가가 오르지만 갑자기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진다고 해서 금리를 갖다 지금 올려버리면 지금 민간 경기가 이만큼 따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잡는다고, 물가 잡는다고 어설프게 금리 손댔다가 이게 민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죽어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어드린 그 보고서에서도 부작용이,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다소 예상이 될지라도 중앙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 요약 부분 계속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이런 것도 지금 뭐 참 이거 말하기는 뭐합니까? 말하면 뭐 하겠어요. 코로나19 백신 확산, 뭐 보급, 뭐 이런 거 속도, 뭐 이런 거는 뭐 진작에 내가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참 뭐 대단해 진짜.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응가에 죽이니 살리네 개사가 들어봐서 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하여튼 반면에 여기 적어놨잖아요.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거나 백신 보급의 차질이 뭐 되고, 그럼 우리나라 좀 늦게 되고 미국이 좀 빨리 되면 좀 이래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죠.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점잖게 저도 좀 하면 될 건데, 점잖게 하면 또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가끔 좀 충격 요법을 통해서 좀 세게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단하게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여튼 뭐 대충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결론은 거기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일단은 뭐 이야기 인정하기 싫겠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백신 많이 맞아가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중국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으로 먹고 사니까 올해는 무자단가 수출 좀 다른 나라 좀 해서 먹고 살 것 같다. 그래서 현재는 수출도 좀 괜찮겠고. 그럼 우리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시간이 뭐 늦어지겠지만 내년에 오면 백신 다 안 맞겠네 이 말이야. 대충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올해 뭐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뭐 어떤 몰라도 일단 내년까지는 안 되겠네 이 말이야. 그럼 내년에 우리도 좀 회복될 거니까 그러면은 요 다소 시차가 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요거 하는 거고 수출 관련주 하는 거고 뭐 내년에 지금 적립식으로 해서 지금 돈을 좀 모아가면서 생기는 대로 해야 된다면 내수 관련주 지금 하는 게 안 좋겠나. 또 보복 소비 관련주도 지금 미리 사놓는 게 안 좋겠나. 대충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 내년에 돼야 되냐고. 우리가 백신을 빨리 맞아서 뭐 이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상태 내에서 내수까지 수출까지 동시에 회복되면 안 됩니까? 이게 이러면 안 돼? 이게 안 되냐고? 되죠. 백신만 충분히 우리가 잘 확보를 하고 했더라면 내수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 좋다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좋겠어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수출 먼저 생각해보고 민간을 생각해보자. 이걸 갖다가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부에서 돈 받아먹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번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욕을 하곤 하는데 욕 한번 하면 또 유튜브 댓글에다가 쥐기니 살리니 개사사 들어봐서 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들어본 놈들. 자,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샀지요. 이렇게 통신, 보험, 음식료, 금융업 이런 거 좀 샀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왜 잘 나가는가, 보험업이 왜 잘 나가는가, 향후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거는 오전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세력들이 오늘 이렇게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 17개나 됩니다. 어떤 종목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니까 세력들이 코웨이 많이 샀었어요. 코웨이. 그리고 이 보험 관련주 중에서 다른 것들은 지금 하나생명보험이라든 이런 거 뭐 엄청 올랐습니다. 제일 오르지 않은 거 거기 현대해상입니다. 다른 거는 보험 관련주 제법 올랐는데 꼴등이 현대해상인데 드디어 현대해상도 이렇게 세력들이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농심,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일단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요거 좀 요 네 종목 있죠? 자, 요 네 종목은 아이고 삼양통상은 막 엄청 올라가지고 그러네요. 하여튼 요 네 종목은 좀 조심하도록 합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은 서흥 그리고 요 두 주성 엔지니어링 선진 요 종목들은 좀 조심하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것들은 제가 좀 정리 좀 해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한 며칠 하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싸게 매수할 종목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 보복 소비, 집에 돈 사놨다가 한 번에 쓰기 시작하면 뭐 엄청나게 쓰재기입니다. 그때 되면 이 자산 가격 폭등이 더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일어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주가에 다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힘냅시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